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지 기운도 팍팍 돋습니다. 자, 맥주 스타일 안적하기 오늘은 일단 아메리칸 윗비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메리칸 윗비어는 크게 할 얘기는 별로 없죠. 아메리칸 윗비어의 원조도 있고요. 일단 아메리칸 윗비어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정향과 바나나 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바이스 비어, 바이젠 비어, 뭐 헤퍼바이젠, 독일의 밀맥주에 비해서 바나나 향과 정향이 아주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정향 막 치약 같다고 안 좋아하고요. 바나나 향이나 이런 향들도 크게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향을 특히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바이스비어가 미국에서 크게 인기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맥주 대신에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이 맥주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홉에서 오는 약간 시트러스 향이나 플로랄한 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스 비어나 바이젠 비어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맥주죠. 이 맥주의 원조는 위드머예요. 위드머라고 하는 1986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양조장, 미국 양조장이고요. 여기서 만든 이 밀맥주가 아메리칸 윗비어의 원조이고 구스 312도 역시 아메리칸 윗비어의 대명사죠. 그래서 구스 312나 아니면 그 위드머의 여기 해피바이젠이라고 예전에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맥주가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위드머 이 바이스비어가 이 맥주가 10년 전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저도 테이스팅을 해보고 근데 그때 마셔봤을 때는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면 제 사진이 있을 텐데 그 위드머의 해페바이스 비어를 마셨을 때 진짜 바나나향과 정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 맥주는 뭐 뭐야 뭐 짜가네 가짜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병에 분명히 해피바이스 비어 해피바이젠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바나나향과 정향을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뭐야 이거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메리칸 윗 비어라고 하는 스타일로 이제 구분이 되면서 또 인지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헤프바이젠으로 쓰면 안 되지 병에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스 312 같은 경우도 마셔보면은 시트러스한 향이 요즘은 없죠. 플로라한 향도 없고 좀 뭐랄까요? 밍밍하죠. 마시긴 굉장히 편합니다. 마시기 굉장히 편하고 부드럽고 특별하게 강한 향 없이 음용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맥주인데 구스 312는 최근에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구스 아일랜드가 AB 인베브로 넘어간 이후부터 나오는 이제 크래프트인 척하는 대중식 맥주들, 미국에서는 페이크 크래프트라고 하는 맥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스 IPA나 구스 312나 마찬가지고요. 특히 구스 312 같은 맥주는 생맥주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옵니다. 중국 우한에서 만들어져서 오거든요. 모르셨죠? 진짜 이상합니다. 예전에 제가 구스 312 그러니까 구스 아일랜드가 인수되기 전에 대기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셨던 구스 312와는 확연하게 다른 향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 브랜드이긴 하죠. 그리고 구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예전에 AB 인베브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 가면은 그들만의 철학이 좀 담겨 있는 많은 맥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가면 이제 구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미국 크래프트라고 보기는 확실히 힘든 버번 카운티 정도로 보고는 제외하고는 힘든 맥주들을 미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쉔디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그건 뭐 미국 크래프트에서 많이 만들기도 하니까 다른 데서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읽고 넘어가죠. 여기도 보면 크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미국 밀 레일에서 아메리칸 윗비어고요. 뭐 바이에른 헤페바이젠이 있는데 미국 일부 양조 업체들은 이런 효모를 거부한다 하면서 상당한 비율의 밀로 맥주를 만들고 바나나와 정향의 색다른 풍미를 내지 않는 에일 또는 라거 효모와 함께 발효시켜서 홉과 곡물이 제대로 주목받게 한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밀을 양껏 사용한 미국 최초의 양조장 중 하나로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위드머 브라더스, 위드머 브라더스죠. 있고요. 1986년 형제 양조인 이 롭 위드머와 커트 위드머는 두 가지 맥주, 즉 독일 스타일 알트비어와 여과식 바이젠 비어를 총력을 다해 생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형제가 뭐 실수로 우연히 만든 밀맥주가 있는데 그 맥주가 바나나 향과 정향이 없는 그런 맥주가 나왔고 이제 이게 위드머 헤페바이젠이 돼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네요. 위드머 헤퍼바이젠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병에 위드머 헤페바이젠 이렇게 써 있어서 이제 저는 당연히 이 맥주를 몰랐을 때는 헤페바이젠이 왜 정향과 바나나 향이 안 나는 거야? 라고 불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오리건 에일은 기계제로 만든 바이에른 헤페바이젠이 아니다. 위드모 헤페바이젠은 바나나와 정향의 아로마가 없는 대신 꽃과 시트러스의 향이 그 자리를 메우는데 이 점이 아메리칸 페일 위트 에일을 얼추 정의해준 느슨한 기준이 되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는 한국에서는 크게 인기를 못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구스 312가 이 아메리칸 윗비어를 마실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맥주라고 할 수 있죠. 국내 크래프트에서는 만들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만들긴 쉬운데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헤페바이젠 이 정도, 뭐 바이스비어 이 정도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반드시 뭔가 그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이 바이스비어인데 왜 이래요? 이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크래프티하게 적당히 그냥 윗 에일, 윗 비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네, 저희 독립맥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2와 1886이라는 맥주도 윗 에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헤페바이젠도 아니고 또 완벽한 벨지안 윗비어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그 맥주를 만들 때 저희는 이제 진피라고 하는 제주산 감귤을 넣어서 또 지금 저희 2와 1886 마셔보면요. 예전에 제주 에일 있잖아요. 초기 제주 에일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초기의 제주 에일이 그랬거든요. 맥주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야 웰전 윗비어인데 오렌지 필이 아니고 진피를 넣어서 만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그거랑 비슷합니다. 진피가 오렌지 필보다 몇 배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주 에일 같은 경우는 뭐 진피를 넣는다고 하지만 진짜 양이 조금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가격을 맞추는 건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밀맥주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헤피바이스비어부터 시작해서 벨지안 윗비어, 고제, 베를리너 바이세, 아메리칸 윗비어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밀맥주를 알아봤고요.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해야 할 클래스는 페일에일입니다. 잉글리시 페일에일로 시작이 되죠. 잉글리시 페일에일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맥주고 이 맥주 하나만 갖고도 뭐 강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맥주인데 워낙 중요한 맥주고 맥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맥주 중에 하나고 또 제가 이제 맥주 인문학 강연을 할 때는 산업혁명과 관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맥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주예요.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를 좀 이 맥주를 얘기를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도 뭐 화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뭐 좀 라디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쨌든 제가 물에 대한 강의를 뭐 지금 해드릴 수는 없지만 잉글리시 페이레일을 하면서 물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뭐 그 칼슘과 마그네슘, 미네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파운데이션 강의를 할 때 물 강의를 하긴 하는데 자세하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물이 맥주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제 개념 정도만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듣는 사람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물의 미네랄이 양조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잉글리시 페이레일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잉글리시 페이레일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잉글리시 페이레일 오늘 다 못합니다. 오늘 다 못하고 시간도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잉글리시 페이레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일 에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일이란 뜻이 창백하다, 밝다란 뜻인데 실제 잉글리시 페일에일의 색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밝은 색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밝다라고 하면 보통 황금색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바이스비어, 그러니까 헬바이스비어, 밝은색 바이스비어의 색을 생각합니다. SRM을 치면은 뭐 3에서 4, 5까지가 보통 우리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잉글리시 페일에일의 실제 그 색깔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코퍼, 구릿빛 혹은 엠버 컬러라고 얘기하는 컬러가 이 페일의 의미예요. 그 뜻은 이 맥주가 탄생한 배경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 잉글리시 페일에일이 만들어지게 된 시기가 뭐 17세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1600년대 후반 혹은 1700년대 초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맥주가 처음에 나왔을 때의 맥주 유행했던 맥주가 바로 포터라는 맥주예요. 포터라는 맥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영국의 다크에일이죠. 색깔이 완벽하게 까만 그런 맥주인데요. 이 맥주가 원래는 영국을 대표하는 맥주였죠. 그래서 원래 이 잉글리시 페일에일을 얘기하기 전에 포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포터를 얘기를 하면서 잉글리시 페일에일을 넘어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포터라는 맥주는 어두운색 맥주였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몰트를 자기 마음대로 구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몰트의 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당시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터의 색깔도 완벽하게 까맣진 않아요. 완벽하게 까맣게 몰트를 완벽하게 까맣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고요. 또 몰트를 밝게 굽는 것도 기술이었는데, 즉 불에 대한 조절, 불의 온도, 열원에 대한 그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뭐 17세기, 18세기 뭐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열원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 당시 몰트를 구울 수 있는 열원이 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몰트색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열원이 아니죠. 그래서 그 포터가 한참 유행할 때 사람들이 색깔을 완벽하게 까맣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포터의 색도 우리가 까맣다고 얘기하지만 완벽하게 블랙은 또 아닙니다. 완벽하게 블랙이 된 거는 이제 19세기 들어와서부터였어요. 그래서 블랙 페이턴트 몰트라고 하는 그 몰트가 있잖아요. 아주 까만 몰트. 거기 페이턴트가 붙었죠. 그게 특허란 뜻이잖아요.
그 몰트 완벽하게 까만 몰트를 일정하게 만든 것이 그때 특허였기 때문에 그래요. 드럼통처럼 지금 커피 로스팅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것이 19세기에나 발명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잉글리시 페일에일이 나오게 된 그 시점에서는 몰트의 색을 조절할 수 있는 일말의 기술이 하나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석탄, 코르크라고 하는 것을 나무 대신 열원으로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간이 불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무는 나무랑 코르크는 불에 태워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적당히 불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인간이 특히 몰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전에 어두웠던 몰트보다는 조금 더 밝은 몰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시간 다 됐다. 오늘 너무 맥주 이야기를 좀 조금 했는데요. 큰일 났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몰트의 색을 조절하게 되고 좀 더 밝게 조절하게 되면서 나온 맥주가 바로 잉글리시 페일에일입니다. 그 페일이 밝다라는 게 예전에 포터의 어두운 색보다 우리 말로 하면 짙은 고동색보다 조금 밝게 나온 것도 그 당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페일, 밝다라고 하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잉글리시 페일에일이야 그렇게 붙여진 건 또 아니고 맥주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맥주를 쭉 이제 밝은 맥주를 마시다 보니 그런 이름이 붙여졌고 이 맥주가 결국은 포터를 시장에서 끌어내리게 되죠. 잉글리시 페일에일에 대한 역사부터 다시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페일에일 그러면서 물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향미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스맥주 윤한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